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21대 총선 전주 완산구 사전투표 개표 논란,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싼 불신,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 3천만 서명 운동까지 선거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문제가 국내 정치권을 넘어 국제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21대 총선 전주 완산구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10장 초과라는 전한길 대표 주장은 움직일 수 없는 팩트, 선관위 공식 확인. 전한길 대표가 페넷마이크TV 부정선거 토론에서 제기한 제21대 총선 전주 완산구 3003동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10장이 초과했다는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과 제178조 제3항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공식 결과라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이다. 중앙선관위는 2024년 3월 11일 게시된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관내 사전투표 전주시 완산구 3003동 개표 결과는 해당 개표소에 출석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정당별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황표에 날인한 후 위원장이 동 개표 상황표에 따라 공표하였으므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결과라고 답변함으로써 그 개표 상황표의 효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기한부 심사집계부, 개표 상황표 확인석의 여러 차례 철저한 확인 과정과 7명의 선관위원들의 확인 검열 그리고 위원장의 최종 확인 검열 공표 그리고 거기에 더해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표 당일 전라북도 선관위 개표 상황표 대조 확인반, 개표집계 상황실의 원인규명 지시에 따라 개표소에서 추가 원인규명을 거쳐야 한다는 일련의 개표 과정을 안다면 다른 투표구에 투표지가 10장이나 혼입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개표관리가 그런 엉터리를 허용할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사전투표일마다 마감시 사전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 교부수 사전투표자 수를 사전투표록에 기재함에 있어 사전투표 사무원이 명부단 말기에 전산 수치를 그대로 베껴 기재하게 함으로써 실제 투표용지 교부수 투표자 수가 명부단 말기의 전산 수치와 일치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특히 관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적법 절차에 따라 확정된 공식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표 상황표는 위원 전원 검열과 날인을 거쳐 공표되었고 초과 발생 시 원인규명 절차 역시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전투표를 둘러싼 의혹과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사전투표 마감 시 투표용지 교부수를 전산 수치에 의존해 기록하는 방식, 전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 우려, 투표함 보관 및 이송 과정의 투명성 문제 등은 여전히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 논쟁의 핵심으로 남아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논란은 단순한 온라인 공방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단체 차원의 대규모 서명운동입니다. 공명선거실천연대가 사전투표 폐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2월 현재 기준 4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실천연대 최은영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제도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도 전산 조작이나 해킹 우려, 투표함 관리 부실 등을 근거로 사전투표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라며 사전투표나 개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관위 업무를 방해할 경우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다.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개정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이런 선거 제도의 불신이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우리 자유민주적 체제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선거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제, 투표관리관 날일란 인쇄 등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개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투표제 폐지 및 수개표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대국민 서명운동이 지난 1월 7일 공명선거 캠페인으로 시작됐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선거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3천만 대국민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은 국내 정치권을 넘어 국제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 문제를 둘러싼 토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검증 요구로 볼 것인가, 지금부터 그 국제적 파장과 정치적 후폭풍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주장한 이준석 특유의 음모론 프레임 발언이 국제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준석이 부정선거 끝장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단정지었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토론 과정에서 벌어진 이준석과 전한길 씨의 공방이 있다. 전 씨가 부정선거 증거가 넘친다며 선관위 서버 공개를 주장하자 이준석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어 그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도 결국 음모론자일 뿐이라고 단정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해당 토론을 보던 시청자 상당수는 국회의원이 외국 정상과 세계적 기업인을 무턱대고 음모론자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상당수 국민들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토론 직후 해당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미국으로까지 번졌다는 점이다. 존 밀스 미국 국무부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 부차관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을 공유하며 한국 국회의원이 미국 대통령을 음모론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준석의 발언을 소개한 포스팅을 공유하면서 코오므너스트 프라젝션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꼬집은 표현으로 보인다. 이준석의 이런 선 넘는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미국 보수주의 커뮤니티의 분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숫자의 게시물들이 X와 트루스 소셜 등 미국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어 이 대표의 발언은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메가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면서 도대체 미국 대통령을 음모론자로 부르는 이준석이 누구냐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준석이 부정선거 논란을 단순히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번 토론을 계기로 음모론자 프레임만으로는 선거범죄 의혹 검증 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FBI, DNI, 법무부 등이 각주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선거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이 대표의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FB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허브 및 운영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백 상자에 달하는 선거 관련 서류와 투표용지를 반출했다. 이는 2020년 대선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검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지아주 외에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주요 경합주에서는 선거 절차와 투표 관리에 대한 조사와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다. 각 주 의회와 법무당국은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절차, 개표 과정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 선거범죄 의혹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토론 과정에서는 박주연 변호사가 파주시 진동면 사례를 제시하며 유권자가 159명인데 투표자 수가 180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준석은 관내 사전투표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탄 3동에 사는 사람이 동탄 1동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박 변호사가 여기가 DMZ 구역으로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하자 한동안 말문이 막히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준석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주장할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언론이 무턱대고 사기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음모론자로 폄훼하던 관행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민주당이 선거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발언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미국 대통령을 음모론자로 폄훼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모론이라는 단어 하나가 국내 정치 논쟁을 넘어 국제 논란으로 번진 지금 과연 정치권은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리고 계속되는 선거 제도 논쟁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